14편 녹슨 바퀴의 질주. 태풍은 지나갔고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다. 폐허.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진다. 새소리가 요란하다. 그러나 마당의 풍경은 처참하다. 노인이 필사적으로 덮어두었던 비닐은 찢겨서 담장에 걸려 있고 무성했던 상추밭은 진흙탕 속에 파묻혀 흔적도 없다. 노인이 마루에 걸터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본다. 기침을 콜록거린다. 갈라진 목소리. 끝났군. 전쟁터가 따로 없어. 힘겹게 일어나 텃밭 쪽으로 간다. 진흙에 발이 빠진다. 아이고, 다 녹아버렸어. 벽돌로 누르고 비닐로 덮었는데도 자연 앞엔 장사가 없구나. 진흙 범벅이 된 상추잎 하나를 들어 올린다. 축 늘어져 있다. 미안하다. 주인을 잘못 만나서 조금 더 튼튼한 비닐하우스였다면 살았을 텐데 고작 늙은이의 어설픈 방어막으로는 역부족이었어. 노인은 혀를 차며 주변을 정리하려다 현기증을 느끼고 비틀거린다. 어이쿠, 머리를 잡는다. 땅이 도네. 하늘이 노랗고 기침을 심하게 한다. 쿨럭, 쿨럭. 어제 너무 비를 맞았어. 늙은 몸뚱이를 과신했지. 찬물 샤워를 몇 시간을 했으니 멀쩡하면 그게 로봇이지 사람이겠나? 그때 방 안에서 야옹 소리가 들린다. 노인은 텃밭을 보다가 방 쪽을 본다. 피식 웃음. 그래도 하나는 잃고 하나는 건졌네. 상추는 다 죽었어도 내 놈은 살았으니 등가교환이라 치자. 상추 100폭이랑 도둑고양이 한 마리랑 바꾼 셈 치지 뭐. 쓰러진 상추들을 향해 너희에겐 미안하지만 어쩌겠나. 저놈은 따뜻하고 심장이 뛰는 놈이라 내가 좀 더 급했다. 몸살. 방 안. 노인은 요를 깔고 누워있다.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는다. 예전에 무너진 비슷한 상황이지만 분위기는 다르다. 그때는 공포였지만 지금은 생활감 있는 아픔이다. 춥다. 보일러를 틀었는데도 뼛속에서 바람이 나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린다. 으슬으슬해. 누가 망치로 온몸을 두들겨 팬 것 같아. 이게 몸살이구나. 10년 만에 알아보는 제대로 된 몸살. 천장을 본다. 어제는 내가 너희 상추를 지키려고 영웅 놀이를 했는데 오늘은 내가 쓰러져서 보호자가 필요하구나. 꼴 좋다. 누가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도 없고. 노인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물병을 찾는다. 손이 떨린다. 그때 고양이가 다가온다. 노인의 머리맡에 앉아 내려다본다. 왜 보냐? 한심하냐? 어제 빗속을 뚫고 너 구하러 다니던 그 패기는 어디 갔나 싶냐? 기침. 원래 인간은 배터리가 짧아. 한번 방전되면 충전하는데 오래 걸려. 밥 달라고 보채지 마라. 저기 사료 봉지 뜯어놨으니까 내가 알아서 머리 받고 먹어. 오늘은 뷔페식이다. 고양이는 밥을 먹으러 가지 않고 노인의 얼굴 냄새를 킁킁 맡는다. 까슬까슬한 혀로 노인의 뺨을 한 번 핥는다. 움찔. 아, 따갑다. 세수도 안 했는데. 더럽지도 않냐. 싫지 않은 듯 가만히 있는다. 열이 나서 그런가. 내 혓바닥이 차갑게 느껴지는군. 고맙다. 물수건 대신이냐? 살아있는 날로. 시간이 흘러 밤. 방 안은 어둡다. 노인은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한다. 열은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몸이 무겁다. 가슴 쪽이 묵직하다. 잠결해. 무거워. 가위 눌리나? 눈을 뜬다. 가슴 위에 묵직한 털뭉치가 있다. 고양이다. 너였냐? 고양이는 노인의 가슴 위에서 느긋하게 자고 있다. 골골송 소리가 들린다.
그르릉, 그르릉, 내려와. 숨 막혀. 안 그래도 숨차 죽겠는데. 내가 날 암살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손을 들어 밀어내려다. 멈춘다. 따뜻해. 고양이의 등에 손을 얹는다. 따뜻하고 규칙적인 박동이 손바닥에 전해진다. 심장이 뛰는구나. 내 심장 위에서 내 심장이 뛰고 있어. 콩닥, 콩닥, 콩닥. 빠르기도 해라. 너는 살아있다고 온몸으로 시위를 하는구나. 독백. 예전 아플 때가 생각나는군. 그때도 이렇게 알아누웠었지. 그땐 천장이 바다로 변하고 심해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어. 차갑고 무섭고 외로웠지. 그런데 오늘은 고양이를 쓰다듬는다. 무겁지만 무섭지는 않아. 이놈 무게가 나를 눌러서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게 잡아주는 것 같아. 다처럼. 피식 웃음. 웃기지. 고작 고양이 한 마리 무게가 뭐라고. 3kg, 4kg? 이 작은 무게가 70년 묵은 절망보다 무거울 수가 있나? 노인은 고양이가 깰까봐 자세도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누워 있는다. 자라. 나도 잘 테니. 내일 아침엔 툭툭 털고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텃밭도 치우고 빨래도 다시 하고. 아픔. 할 일이 많아. 지켜야 할 게 생기니까. 아파서 누워있을 시간도 아깝구나. 이게 사는 건가 보다. 귀찮고 무겁고 아프지만 내일 할 일을 생각하며 잠드는 것. 노인의 손이 고양이의 털 속에 파묻힌 채 멈춘다. 고양이의 골골송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평온하게 울린다. 사라진 고양이. 빈 그릇이 아닌 가득 찬 그릇. 노인은 마루 끝에 서 있다.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다. 그곳엔 고양이 밥그릇이 놓여 있다. 며칠 전 부어준 사료가 그대로다. 낮게 중얼거림. 안 먹었어. 어제도 그제도. 지팡이로 밥그릇을 툭 건드린다. 개미들이 화들짝 놀라 흩어진다. 개미밥이 됐군. 이 먹성 좋은 놈이. 밥을 남길 리가 없는데. 사료가 맛이 없나? 사료 봉지를 확인한다. 아닌데. 늘 먹던 건데.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아, 어디 박혀서 자냐? 나와라. 밥 새거 줄 테니. 정적? 마당에는 바람 소리뿐이다. 이상해. 태풍 때도 기어들어왔던 놈이. 날이 이렇게 좋은데 코빼기도 안 보여? 설마. 불길한 생각이 스친다. 발전기라도 났나? 그래, 봄바람 났겠지. 수컷인지 암컷인지도 모르지만 짝 찾으러 갔겠지. 동물이란 게 원래 본능에 충실한 법이니까. 애써 태어난 척 밥그릇을 치운다. 잘 됐네. 밥값 굳었어. 며칠 안 보이니까 집안도 조용하고 털도 안 날리고 좋구만. 가라 그래. 제 갈 길 가는 거지. 나한테 인사하고 갈 의무는 없잖아. 하지만 노인은 밥그릇을 씻어서 다시 사료를 채워둔다. 그리고는 마루에 앉아 대문 쪽만 하염없이 바라본다. 그림자를 찾아서. 해질녘. 노인은 참지 못하고 대문을 나선다. 동네 골목길을 배회한다. 지팡이로 남의 집 담벼락을 툭툭 치거나 주차된 차 밑을 굽어본다. 남의 집 대문 밑을 보며 여기 있냐? 아, 없군. 지나가는 동네 아이들을 붙잡는다. 얘들아, 혹시 못 봤냐? 노란색의 줄무늬 있고 눈매가 좀 더러운 고양이. 꼬리끝이 살짝 굽은 놈. 아이들의 대답이 없는 듯. 모른다고? 그래. 흔해 빠진 게 도둑고양이니까. 다 비슷비슷해 보이겠지. 나한테나. 다르게 보이지. 노인은 걷고 또 걷는다. 다리가 아파오지만 멈추지 않는다. 어디 간 거야?
사고라도 났나? 로드킬? 고개를 세차게 흔든다. 재수 없는 소리. 그 잽싼 놈이 차에 치일 리가. 누가 잡아갔나? 요즘 세상에 고양이 잡아가는 사람이 어딨어.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냥 떠난 건가? 내가 정을 너무 안 줬나? 이름도 안 불러주고 맨날 야, 너 거려서 빈정상해서 갔나? 자조적인 웃음. 아, 꼬르숙군. 짐승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 이리도 비참한가. 10년 전 내가 사람들을 다 쳐내고 떠났을 때 그 사람들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영문도 모르고 인사도 못 받고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 더럽게 쓸쓸하구나. 다시 찾아온 적막, 그리고 환상통. 밤, 노인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다. 방 안은 끔찍할 정도로 조용하다. 노인은 불도 켜지 않고 방 한가운데 앉아 있다. 시선은 고양이가 늘 자던 아랫목에 고정되어 있다. 조용하네. 원래 이렇게 조용했었지. 이 적막이 내 친구였지. 그런데 왜 가슴을 움켜쥔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느껴지지? 이 침묵이 고막을 찢을 것 같아. 손을 뻗어 고양이가 자던 자리를 만져본다. 차갑다. 없어. 따뜻한 덩어리가. 없어. 심장 뛰는 소리도 골골거리는 소리도 다 사라졌어. 다시 0으로 돌아갔어. 노인의 눈앞에 10년 전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당신 갔을 때도 이랬어. 장례 치르고 집에 왔는데 당신이 쓰던 빗, 당신이 신던 슬리퍼는 그대로인데 당신만 없었지. 그 부재가 존재보다 더 크게 다가왔어. 방 안가득 당신이 없는 빈자리가 꽉 차 있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이 집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런데 허공에 대고 소리친다. 또 도망가야 하나? 고작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이 늙은이가 또 짐 싸서 어디로 가란 말이냐? 바닥을 내려친다. 쿵, 젠장. 이래서 정주지 말자고 했는데, 이름도 안 지어줬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흐느낌. 무섭다. 이제는 혼자 있는 게 무서워졌어. 그 온기를 맛보지 말았어야 했어. 한번 따뜻해진 몸은 다시 차가워지는 걸 견딜 수가 없다고. 노인은 몸을 웅크리고 눕는다. 고양이가 자던 자리에 자신의 머리를 둔다. 마치 그 잔열이라도 느끼려는 듯 중얼거리며 돌아와라. 제발 살아만 있어라. 다시는 귀찮다고 안 할게. 생선살도 다 발라주고 멸치똥도 다 떼어줄게. 이름도 지어줄게. 그러니까 혼자 죽지 마라. 어디 구석에서 나처럼 혼자 식어가지 마라. 부탁이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10년 만에 처음 흘리는 타인을 위한 눈물. 방 안은 여전히 적막하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윙윙거린다. 그 소리가 마치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들려 노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지만 이내 다시 떨군다. 긴 하루의 끝. 다음 날 녹슨 바퀴. 마당 한구석 창고 앞. 노인이 낑낑대며 구석에 박혀있던 자전거를 꺼낸다. 거친 숨. 으라차차. 나오거라. 제발 좀 나오거라. 자전거를 마당으로 끌어낸다. 털썩 바퀴가 땅에 닿는다. 이사 올 때 가져와서는 매일 잘 타고 다닌 녀석이다. 바람이 빠졌나? 타이어를 눌러본다. 아니, 아직 버틸만해. 내 뼈다귀보다는 튼튼하겠지. 비틀거리며 올라탄다. 엉덩이가 아프다. 가자. 걸어서는 다 못 찾아.
이 동네 구석구석 항구 끝까지 다 뒤지려면 내 놈 다리가 필요하다. 페달을 밟는다. 끼익끼익 쇠 긁는 소리가 요란하다. 소리하고는 늙은 주인 닮아서 관절마다 비명을 지르는구나. 참아라. 오늘만 버텨다오. 그 녀석만 찾으면 기름칠을 해주마. 최고급 윤활유로 목욕을 시켜주마. 이 항구에 미친 노인. 시끄러운 경적 소리, 갈매기 소리. 노인은 자전거를 타고 항구를 가로지른다. 멈췄다 가다를 반복한다.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이보시오. 젊은 양반. 혹시 고양이 못 봤소? 노란 털에 눈매가 좀 사나운 녀석인데 못 봤다고? 알겠소. 다시 페달을 밟는다. 헉, 헉, 어디 간 거야? 항구 쪽은 생선이 많으니 왔을 법한데 생선 가게 좌판 앞. 아주머니, 여기 고양이 안 왔소? 도둑고양이 말이오. 생선 훔쳐 먹으러 안 왔냐고. 뭐, 재수없게 무슨 소리냐고. 아니, 훔쳐갔으면 내가 돈을 물어주려고 그러지. 한숨. 없나 보군. 저 여자가 저렇게 독을 품고 장사하는데 얼씬도 못했겠지. 노인은 땀을 비오듯 흘린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배가 고픈가? 배를 문지른다. 아니, 안 고파. 속이 타서 그런가. 물만 켜이는군. 물병을 들어 마신다. 미지근하다. 젠장. 밥 먹을 시간이 어딨어. 내가 밥 처먹고 있을 때 그 녀석은 어디 하수구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다시 페달을 밟는다. 돌아라, 바퀴야. 더 빨리. 내 심장이 멈추기 전까지만. 돌아라. 해가 중천을 넘어 기울기 시작한다. 노인의 자전거 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 거의 걷는 속도다. 독백. 사람들이 쳐다보는군. 미친 노인네라고. 이 땡볕에 다 쓰러져가는 자전거를 타고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니니. 그래, 미쳤지. 고작 고양이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자식 잃어버린 부모처럼. 울컥? 자식? 그래, 자식이지. 먹이고 재우고 똥 치워줬으면 자식이지. 피가 안 섞이면 어떤가. 내 외로움을 섞었는데. 패배한 귀가. 밤. 노인은 자전거를 끌고 집 앞 언덕을 오른다. 자전거는 이제 탈 것이 아니라 짐이다. 노인의 다리는 후들거린다. 거친 숨소리, 거의 탈진 상태. 허, 못 찾았다. 항구도 시장도 공원도 없어. 증발해버렸어. 하늘을 본다. 달이 밝다. 달은 밝네. 야속하게도. 어디서 객사한 건 아니겠지. 누가 데려다 키우는 거면 좋겠는데. 나보다 더 따뜻한 집에서 캔밥 먹으면서 호강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눈시울이 붉어진다. 거짓말이다. 질투나. 다른 사람 품에 안겨 있을 생각하니까. 속이 뒤집혀.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이 늙은이 욕심이 끝이 없구나. 대문 앞에 도착한다. 자전거를 담벼락에 기대 놓는다. 쾅 소리가 나며 자전거가 쓰러지지만 일으킬 힘도 없다. 들어가자. 빈집으로. 다시 그 지독한 정막 속으로. 뻔뻔한 재회. 노인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당으로 들어선다. 마당은 어둡다. 노인은 터덜터덜 걸어 마루 쪽으로 간다. 그때 어둠 속 마루 위에 희끄무레한 덩어리가 보인다. 고양이다. 얌전히 앉아 앞발을 핥고 있다가 노인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어 야옹하고 짧게 운다. 멈칫. 눈을 비빈다. 헛것이 보이나? 너무 보고 싶어서 망막에 문신이라도 새겨졌나?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아, 너냐? 고양이 태연하게 야옹.
배고프니 밥 달라는 투.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다. 허, 허, 기가 막히다는 듯. 여기 있었냐? 내가 온 동네를 미친놈처럼 뒤지고 다닐 때 너는 여기 앉아서 그 몸 단장이나 하고 있었냐? 갑자기 울분이 터진다. 소리를 지른다. 이 나쁜 놈아. 어디 갔었어? 어딜 갔다 이제 와. 내가 너 때문에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친다. 굶어 죽은 줄 알았잖아. 차에 치인 줄 알았잖아. 사람을 이렇게 피를 말려야 속이 시원하냐. 고양이는 놀라지도 않고 다가와 노인의 다리에 몸을 비빈다. 밥 좋아하는 몸짓이다. 고양이를 밀어내려다. 와락 끌어안는다. 따뜻해. 진짜네. 유령이 아니야. 고양이의 털에 얼굴을 묻고 흐느낀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살아있어줘서, 돌아와줘서, 고맙다. 눈물을 닦으며. 배고프지? 그래. 나도 배고프다. 하루 종일 물밖에 못 마셨어. 밥 먹자. 아주 많이 먹자. 노인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간다. 사료 봉지를 뜯는 손이 분주하다. 입가엔 눈물 자국이 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다. 독백. 이름. 그래, 이름. 나비는 촌스럽고 해피는 가볍고 산이 뒷산에서 살아 돌아왔을 때 만났으니까. 산이 어떠냐? 단단하고 흔들리지 말고 오래 살라고. 사료를 그릇에 수북이 부어준다. 먹어라, 산아. 이제부터 내 이름은 산이다. 도망가지 마라. 산은 도망 안 간다. 노인과 고양이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다. 달빛이 그들의 등을 비춘다. 긴 하루가 비로소 끝났다. 다음 8편으로 이어집니다.